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와 더불어서 이 월마트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이 기존 4월보다 더 빠른 3월에 이 관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발언을 꺼내 들었고요.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투심을 악화시키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에 월마트가 내놓았던 가이던스가 아직 관세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는 게 시장 안에서는 부담감을 더욱더 키우기도 했는데요. 다만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 조치가 약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마무리 지었던 뉴욕 증시부터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3대 지수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먼저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은 이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다시 한번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이르면 이 3월에도 이렇게 빠르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이 3대 지수는 약세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월마트의 실적 역시도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월마트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면서 투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3%에서 4%로 전망이 되면서 이 예상치인 6%대 수준을 크게 하회했다는 평가 속에 이렇게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2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역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회한 데다가 또 예상치 역시도 하회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조업 지수 예상보다 좋은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엇갈린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날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21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는 소폭 하회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예상치에는 부합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불씨를 다시 한번 키워내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장 분위기 섹터별 흐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이날장에서는 금융주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JP모건과 그리고 나머지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10% 이상의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날장에서는 이렇게 4% 넘게 이 대형 은행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만 상승불을 켜낸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실적 기대감 속에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애플 역시도 이 신제품을 공개했다라는 소식 속에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이 공장의 노동자 사망 사건을 이유로 해서 이 안전 규제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칙이 부과됐다는 그러한 소식 속에 오늘장에서는 2%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분할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유가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키방크에서는 계속해서 이 블랙웰의 공급이 예상보다 높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19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역시도 좀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투자은행 UBS에서도 역시나 이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 우리가 눈여겨볼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월마트를 꺾고 역대 첫 분기 매출 1위를 달성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상거래 외에도 이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월마트를 또 연간 매출에서도 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올해 들어서만 25%가 넘는 그러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주식 분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주식 상승의 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분기 배당을 5% 인상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주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메타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전해졌던 이 빅테크 흐름 계속해서 주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0.63%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아마존도 살펴보시죠.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월마트를 꺾고 이 분기 매출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투심이 악화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1.6% 하락한 채 거래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도 살펴보시죠.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해서 좀 주식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27% 하락한 채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 조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 3분기부터는 인도에서 전기차를 판매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향후 이 판매량 추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7%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특징주 이슈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두 자릿수대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중에 이 100달러 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두부시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유지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에 하락이 매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팔란티어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세가 나타날지 여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2026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금 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또 월마트의 수익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리바바도 살펴보실 텐데요. 알리바바 이 지난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클라우드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성장률이 13%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어서 AI 제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 6개 분기 연속 이 세 자릿수대의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애플과 이 AI 사업을 함께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중국 내에서 AI 사업으로 인해서 또 지위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 완구 업체인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 수요 둔화에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이 1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는 좀 상승세를 만들어갔고요. 이어서 카바나도 살펴보시죠. 네,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4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부재하다라는 이유로 좀 주가에는 영향을 받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 마진이 10%대로 동종업계 대비 계속해서 높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함께 제기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이후 카바나의 주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멕시코의 향후 4년간 이 영화나 또 TV 시리즈 제작을 위해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징주들의 주가 흐름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장중에 이 100달러 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락폭을 줄여내는 모습 장 막판에 나타냈습니다. 5%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네, 이어서 월마트도 살펴보시죠. 네, 월마트 오늘 이 부정적인 가이던스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6%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알리바바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계속해서 이 AI에 대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는 2%대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완구업체인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12%가 넘는 이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나 향후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부재하다라는 이유로 오늘 장에서는 12%가 넘는 하락세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멕시코에 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1.8%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이 경기 둔화 전망이 계속되면서 오늘 10년물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4.5%대로 밀려난 모습 나타냈고요. 이어서 국제유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일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미국이 러시아를 또 제재한다라는 소식 속에 공급망 리스크가 좀 부각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72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천연가스도 살펴보시죠. 네, 천연가스 계속해서 이 날씨 한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이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972달러 수준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2,952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